자,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 그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네, 그죠? 어제는 또 소폭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보합. 오늘 뭐 장중에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장 막판에 그죠? 아무튼 셀트의 이놈들은 그죠?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 수가 있었으니까. 아무튼 장 막판에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는 뭐 어제도 제가 이제 액티브 쪽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조금 이쪽은 이제 물량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그죠? 또 다행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또 이 자사주를 매입을 이런 시점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상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1월 달에는 또 그동안에는 자사주 매입을 또 안 해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참, 제가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서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경영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팔아버리겠다 그랬는데, 참 힘들 것 같아. 그죠? 이게 참 모든 사람들 맞추기가. 그래서 오늘 어쨌든 자사주를 50만 주 이제 또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에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죠. 아니, 자사주 매입하면 뭐하냐. 주가 빠지는 되고,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아니, 지금, 합병 공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자사주 매입하면 또 이 기간만큼 또, 그죠? 지연되는 거 아니냐. 빨리 합병 공시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 합병 공시 한다고 주가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은 어떤 우리가 호재든 이런 부분이라도 시장 자체가 지금, 그죠? 특히 셀트는 이제 또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잖아요. 상위주. 그래서 아마 회사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자사주, 그나마 또 14만원을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는, 그죠? 셀트의 가장 약점이 수급이니까, 수급 쪽으로 또 50만 주를 또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선 생각하고, 거기 있다가 뒤에 제가 이제, 자사주 오늘 공시를 보면서, 제 또 생각, 또 한 말씀을, 왜 긍정적인지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도 해요. 저도 빨리 좀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합병 빨리 공시하고, 주가 좀 빨리 정상화되고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또, 만약에 또 합병을 했는데 또 합병이 또 취소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번에 그것처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이제 셀트가 아무튼 이틀 연속 그도 양봉을 내고 14만원을 조금 지키면서 마무리를 되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자, 지수적인 부분은, 그닥 좋지를 못했어요. 그죠? 일단 뭐, 지수가, 오늘도 일단 시초가를 조금 높게 시작을 했죠.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이 나름 또, 기술적 반등을 크게 줬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아무튼 뭐 오늘 시초가를 높게 시작해서 밀렸는데, 근데 이제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20동 평균선의 지금 저항을, 저번에 4월 말에도 저항받고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저점 깼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여전히 2600대의 요 전후에요. 600 전후. 여기에서는 강력한 지지대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예, 제가 나스닥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장보다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005930 삼성전자라고 그랬죠. 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복귀를 했습니다. 코스피하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20일 평균선이라는 거는 제가 셀트도 이제 항상 20일 2평을 중요시를 하는데 20일을 지키는 거하고 20일 밑에 있는 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추세를 돌려놓느냐, 상승으로 이제 가려고 하느냐. 20일이라는 것은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 그죠? 20일 동안.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막 단기 하루 이틀처럼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를 우리가 볼 때는 20일선을 많이 보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이제 저번에 한번 돌파를 하고
다시 또 시장과 들어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 빨리 복구하는 모습이죠. 그죠? 빨리. 복구하고 이제 어쨌든 오늘 뭘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20일이 약간 옆으로 누웠어요. 그죠? 누웠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시 또 깰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코스피가 이 정도 수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소 2개월 동안은 이 11,100포인트, 200포인트 여기를 이탈할 그럴 사항은 지금 아니에요. 주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쭉 타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한 7만 원대 한 초중반 그죠? 저는 잘하면 한 7만 뭐 한 2, 3천 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상승세로 아니면 7만 3, 4천 원까지도.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수도 또 지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셀터도 그죠? 거기다 셀터가 이제 오늘까지 또 어쨌든 50만 주, 뭐, 50만 주 해봐야 개인이 50만 주를 팔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셀터 좀 팔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겠어요? 그죠? 공매도겠죠? 사면 계좌가 됐든, 공매도 뭐, 물량이 됐든, 어쨌든 또 50만 주를 잠기는 거예요. 올해 지금 세 번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우선은 지수가 어쨌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수는 그래도 2600에 튼튼한 지지대를 구축을 했고, 삼성전자가 지금 20일 올라서면서 상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럼 지수도 돌아설 것이다. 다시 한번 지수를 오면, 그죠? 지수는 아직까지 못 돌아섰잖아. 그죠? 자, 근데 지수가 이제 우리가 월봉상으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이 구간대죠, 지금. 결국 꼬리를 길게 달지 않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양봉도 한번 뭐, 만약에 여기서 양봉 내면 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2200 전후에 대해서 더욱더 뭐가 확신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해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혼자서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이제 미국 시장이 무너지니까 우리도 또 2600을 깨가지고 2550까지도 갔지 않아요. 그죠? 자, 지금 이제 나스닥도 여전히 하락 추세죠. 나스닥 하락 추세예요. 여전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11,200포인트 전후에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 그죠? 신기하잖아. 응? 거기서 왜 나왔을까? 우리는 왜 그럼 2600대 전후 자체를 크게 깨지 못할까? 그게 이제 추세라는 거거든요. 추세.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2020년도에 4개월 동안 그죠? 어디 나스닥이 평균적으로 11,200대에서 4개월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넉 달 동안 그죠? 그러니까 요번 내려오면서 그게 걸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1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그 다음에 걸린 데가 어디예요? 9,400입니다. 그럼 만약에 나스닥이 9,400 하반기에 가든 어쨌든 만약에 9,400이 간다? 그럼 나스닥은 앞으로 어디가? 12,000포인트대 여기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대죠. 내려오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 깨고 내려가면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한두 달 동안은 이 11,000포인트대를 크게 깰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장과 더불어서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셀트가 인위적으로 공매도를 치면서 눌러 제꼈지만, 주가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플러스를 보이니까 크게 밀지 못하잖아요. 이따가 수업도 보면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비록 상승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어저께 사실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13,000에 있었다? 그럼 어제 미국 시장 크게 빠졌을 거예요. 왜? 범 베냉키 부분도, 발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죠?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응? 지금 0.5%포인트는 아무튼 항상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자체를 그만큼 경제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코스피가 나스닥이 크게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제 오른 거지.
만약에 지금 위에 뭐 13,000포인트대나 13,500에 나스닥 있었다면 어제도 한 4, 5포인트, 4, 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이런 발언이면. 이제 물론 어저께 뭐였어요? 미국이 4월달 소매 판매가 0.9 증가했죠. 또 산업 생산도 1.1 증가했죠. 중국하고는 반대죠. 중국은 4월달에 아무튼 뭐 베이징을 비롯해서 코로나를 인해서 봉쇄하다 보니까 소매 판대도 급감을 했고, 그죠?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소매 판매 보니까 좀 괜찮네, 그죠? 그래서 좀 또 뭐 괜찮겠구나. 그렇게 그런 이제 시장에서 그냥 핑계 대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뭐냐? 뭐 때문에 반등했느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매도 끈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수가 이제 반등을 주면, 만약에 센 반등이면은 한 13,000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한 12,500 정도에서 또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럼 결국 이제 뭐예요? 미국도 뭐 한두 달 정도. 당연히 6월 달에 금리가 0.5%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시장에서 미리 아는 것이고. 0.75만 안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지금은 오히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단기 매매로 매수를 해도, 그죠? 최소한 10%, 15%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과매도권이다. 그러니까 셀트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과매도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자사주와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워낙. 자, 오늘도 하나 희망은 뭐냐 하면, 자, 그동안에 아무튼, 원달러 환율도 오늘 8원 40점 빠졌어요. 그죠? 이제 1266원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제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2,900원. 어제도 삼성전자 이틀 연속 매수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좀 매수가 컸는데, 오늘 외국인이 2,900원 샀어요. 그죠?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도 보면은, 연기금이 또 팔았는데 3,5%로 넘겼네, 그죠? 연기금이. 이 연기금이 참 못됐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 기관들이 참 못됐어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이렇게 오래간만에도 해주고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뭐,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그죠?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 개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개인들을 오히려 죽여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도 결국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들이 뭐 크게, 그죠? 뭐 제끼거나, 그랬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볼 수 있고요. 자, 그거는 뭐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자, 우선 이제 오늘 요 자사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물론 셀트에 대한 경계는 하지만 긍정적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셀트를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저도 이렇게 싱크풀도 또 이런 뭐 네이버도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 한 번씩, 그죠? 참 이 사람들이 과연 주주들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어디 뭐 셀트가 코인 투자,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는 친구들이 이게 하는 건지, 그죠? 셀트가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응? 최근에 뭐 이게 코인 뭐 루나니, 그죠? 그런 쪽 지금 뭐 대표 집에 가서 뭐 전용을 누르는 거 어쩌고 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서 모르겠어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뭐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또 이야기하면 또 뭐 그런 친구들은 또 속상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영진이처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 자, 오늘 어쨌든 이 자사주가 저도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에 1월 달만 해도 2월 달만 해도, 그죠? 자사주 매입 좀 해주세요. 자사주 매입해서 바쳤어. 16만 원, 17만 원 바쳤잖아요, 그래도. 그 또 주가가 무너졌어. 그죠? 지금 오늘은 또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니까, 그죠? 오히려 이걸 왜 자사주를 여기서 매입을 하느냐. 응? 오늘 이제 VIP도 일부 몇 분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자사주를 매입을 지금 해요? 대표님. 하고 제가 뭐 어떻게, 그죠? 회사에서 한다는데. 그죠? 자사주 매입해도 이제 그게 불만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긍정적입니다. 자사주 매입한 게.
자, 그 부분은,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매입하는 거 빨리 공시를 합병 공시를 빨리 하고 주가 지금 급등시켜서 주가 올라가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죠.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이 5월 19일부터 내일부터죠. 그죠? 이제 내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죠? 8월 16일까지. 그럼 이제 만약에 8월 16일까지 자사주 체결을 끝낸다면 8월 16일 이후에 8월 18일이죠. 8월 18일 이후부터 한 달 후에 가서 이제 합병 공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8월 18일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가 중요할 것 같아. 과연 이제 6월달 안에 끝낼 건지. 지금 50만 주니까 하루에 11만 주.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면 하루에 10만 주씩 해서 일주일 정도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5월달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번 1월달, 2월달처럼 뭐 또 하루에 그냥 뭐 2만 주 사고 안 사고 3만 주 사고 5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회사에서는 액션이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이게 이제 자사주가 5월달 안에 만약에 끝내준다면 저는 또 두 번째 그죠? 카드가 또 회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냐 이걸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합병 공시를 이제 하려면 저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 작성, 그죠? 재작성을 공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사보고서라든지 사업보고서 이거 정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분식회계 중징계 이후에 그러니까 정선위에서의 그 회계감리 조치가 그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스케어는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이번에 이제, 공시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자사주 취득 공시하고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속도. 그죠? 얼마나 빨리 하냐.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정도는 헬스케어도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하다못해 뭐 셀트에 뭐 반 정도가 됐든, 뭐 300억이 됐든, 뭐, 400억이 됐든, 그죠? 그래서 내일 정도 그게 나올 것 같고, 결국 이제 회사에서도 주총에서 그랬지만은, 우리는 자사주 소각, 그죠? 뭐 소각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뭐, 그 소각,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보다도 그 자사주를 뭡니까? 앞으로 M&A 용도로 사용하겠다. 또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그 합병에 대한 공시를 지금 그냥 무작정 꺼내는 것보다도 완벽한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어쨌든 주가가 왜 과거에도 셀트든 헬스케어든 제약이든 합병에 합자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했었으니까 심지어 뭐 2,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제가 1월 달에 그 금감원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셀트 제약은 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쨌든 합병을 회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일 것이고 합병을 하면은 아무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을 지금 회사에서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무튼 타이밍을 좀 잘 잡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냥 이 합병이라는 이 카드를 셀트한테는 그래도 그죠. 어쨌든 주가 이런 긍정적인 카드인데 이걸 그냥 시장도 지금 좋지 않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별로 뭐 좋지 않았고 시장에서 냉랭한데 그죠? 뭐 사기꾼 회사라고 그러고 맨날 주주가 아니니까 사기꾼 회사라고 그러고 서회장은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주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데 누워서 침 뱉기식이잖아. 그죠? 그 주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박스에서 뭐 그런 친구들 아무튼 등등.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는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다 회사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인들 뭐 기분 좋겠습니까? 주가 빠지는데. 그죠? 뭐 셀트뿐만 아니에요. 다른 그 기업의 자사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사주가 좀 잘, 내가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회사의 경영진들도, 그죠? 저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아이, 참,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지만, 그죠? 2020년에 들어온 친구들, 비트코인 친구들, 비트코인에 열심히 해. 주식하지 말고. 주식하고 어울리는 걸 해야 되지. 어울리는 걸, 그죠? 나는 주식에 어울리지 않는데, 비트코인이라 하지. 뭐 하려고 주식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마치 비트코인처럼 왜 이거 빠져? 왜 못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서두 없이 쭉 그냥 저도 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버티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회사가 지금 돈이 많겠어요. 셀트가 올해 들어서 벌써 자사주도 3번이나 하고, 그죠? 헬스케어든 셀트 리온, 헬스케어 내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또 배당도 좋잖아요. 배당도. 그죠? 사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돈 필요하면요. 유상증자 때려버리면 돼요. 세장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유상증 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유상증 때리면. 회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돈이 없어서 달러 빚을 내더라도 유상증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 비트코인 친구들은 그냥 그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상에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죠? 저 같으면 그냥 확 때려쳐버려. 무슨 말 가십니까? 유상증 떼버리고,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 다른 기업도 안 봤어요? 응? 자,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요거 지금 기사를 또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R&D 비용도, 그죠? 응? 1분기에 R&D 투자를 보면, 뭐, 셀트리온이 월등하게 1등이잖아요. 응? 매출 대비. 21년도에 790억. 1분기에. 22년도에는 940억이에요. 거의 1000억 가깝잖아요. 자, 이렇게 회사가, 이게 R&D를 투자한다는 게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 셀트는 지금 계속 R&D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매출이 오르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940억이에요. 2위가 누굽니까? 대웅제약이에요. 470억. 절반밖에 안 돼요. 유한양행,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유한양행 370억이에요. 한미 370억이에요. 종건당 370억이에요. 녹십자 370억이에요. 여러분, 셀트하고 게임이 됩니까? 쌈바야 뭐 CMO니까, 그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올해만 보더라도 보세요. 과거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배당까지 주당 750원이나 주고, 또 자사주를 그것도 1분기에 2번에 걸쳐서 50만 주 이상씩, 지금 또 2분기 들어서면서, 그죠? 또 50만 주나 지금. 사실은 이게 자사주 매입할 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에 R&D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마당.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그래도 좀 힘든데, 그죠? 힘든데, 저는 좀 생각을 많이, 그것도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그런 코인 친구들하고 비트코인 친구들하고 싸울 거야? 그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도 그 댓글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약간 이제 보면 마칠게요. 자, 수급으로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45,000주 매도죠. 외국인들. 근데 오늘 외국인들 참고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셀트는 그냥 JP하고 신한이에요. 오를 때는 JP 신한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고, 또 내릴 때는 JP 모건 이놈들이 자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JP 모건하고 신한이 특히 검은머리, 그죠? 오늘도 4만주 때렸으니까. 근데 이제 공매도는 보세요. 자, 이틀 동안에 저번에 주가 급락할 때, 이틀 동안 지난주에, 월요일 날,
1만 주 공매도 쳤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제 제가 했지만 그대로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 388만 주예요. 그죠? 10만 주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틀 동안에 공매도 친 부분이 그대로 누적으로 전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이쪽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쪽은 이제 많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보험은 오히려 2,700개 매수예요. 투신들도 543주 매도. 어제 오늘 이제 거의, 그죠? 매도 안 나오죠? 끝났죠? 그나마 남아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금이라고 그랬죠? 연기금이 어제는 5만 1,000주 매도인데 오늘 13,000주 매도예요. 그죠? 연기금은 오늘 정도, 내일 정도 끝날 것 같아. 그죠? 그럼 이제, 자주 내일 10만 주를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자 10만 주 하겠죠? 그죠? 흡수해가면 그렇게 버틸 수 있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 셀 때 세장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뭐, 저도 저를 미워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회사도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회사 직원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사람들도 직원들도 다 우리 사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돈이 뭐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지금 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 이제 사주 매입의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